안녕하세요. 9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신부가 될 줄 알았던 제가 이렇게 며칠 사이에 파혼을 하게 될 줄은 저도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에요. 남자친구와 저를 비교하자면 경제적으로나 외적으로 봤을 때 여러모로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두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대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지금의 카페에서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러다 카페 주인이 이민을 가게 되었다며 가게를 내놨다고 하더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지금은 수입의 일부를 부모님께 빌렸던 사업자금을 상환하는 데 쓰고 있고요. 저보다 2살 많은 남자친구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저에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2년에 가까운 연애 끝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네요. 처음으로 양가 어른들이 만나던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친구 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엄청 손해라도 본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솔직히 하나뿐인 아들을 지금 당장 결혼시키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2년이나 사귄 여자를 차버리라고 할 수는 없어서 이 결혼을 허락하는 거라 하셨습니다. 제 나이를 언급하시면서 남자친구가 저를 구해주는 거라며 저더러 운이 좋다고도 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서로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딸이 말 그대로 눈앞에서 후려치기를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지금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하지만 딸 가진 죄인이라고 했나요? 어차피 결혼하게 될 텐데 괜히 미운 털 박히게 할 필요 있나 싶어서 저희 부모님이 참을 인자를 몇 번 그려가며 참으셨다고 제가 파혼을 결심하고 나서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상견례를 마치고 며칠 뒤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저희 아빠가 저에게 예전에 경매로 낙찰받으신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가치도 많이 올라서 그때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모님께 도움도 받았고 그 아파트가 부모님의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아파트를 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부모님에게도 그 아파트에 대해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속사정을 모르는 남자친구의 이모님은 계속해서 저희더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빌라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아내 수리만삭해서 살면 새집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전세로 싸게 줄 테니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전세가 1억 3천이었는데 당시 남자친구가 5천을 해올 수 있다고 했고 제가 모아둔 돈도 5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3천은 대출을 받기로 했고 예단을 생략하는 대신 혼수를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차피 애 생기면 가구고 뭐고 다 망가진다고 처음부터 무리해서 좋은 거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구는 좀 저렴하게 하고 가전은 정말 꼭 필요한 세탁기, 냉장고, 밥솥 등만 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부 1,500만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담한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는 남자친구가 점심때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회사와 카페가 멀지 않아 그전에도 종종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만나곤 했었기에 별 생각 없이 나가니 주머니에서 종이 쪼가리를 하나 꺼내 주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 유명 브랜드의 가전제품과 가구들이 잔뜩 적혀있는 혼수 리스트였어요. 어찌나 자세한지 모델명과 색상 그리고 언제 나온 제품인지까지 다 적혀있더라고요. 게다가 김치냉장고와 식기세척기는 2개씩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건 왜 2개씩이나 사야 하냐고 물으니 어머님께서 다시 생각해보니 예단을 아예 안 하는 건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러셨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저희 가전제품 사는 김에 김치냉장고랑 식기세척기만 하나씩 더 사서 남자친구 본가로 보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지금 이거 너무 예의 없는 행동 아니냐고 물으니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차피 사면 우리 둘이 살면서 같이 쓸 건데 기왕 살 거 좋은 거 사는 게 왜 나쁘냐고 묻더라고요. 게다가 자기나 저나 이런 쪽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일부러 어머님이랑 이모님이 시간 내서 좋은 걸로 골라주셨으니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냐고 물어요. 괜히 시자 붙는다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나쁜 버릇이라며 고치래요. 별것도 아닌 일로 문제 일으키지 말라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종이 쪼가리를 받자마자 남자친구 눈앞에서 쫙쫙 찢어줬어야 했는데 남자친구가 금방 회사로 들어가 봐야 한다고 해서 몇 마디 따지기만 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차피 파혼한 거 가슴속에 담아두지는 않을 거지만요. 아무튼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걸 보니 이제는 가구며 가전이며 해가도 당연하게 여기실 것 같고 아내 가면 뒷말 들을 게 뻔한 상황이라 진심으로 아무것도 해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친구의 태도에 정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 혼수 리스트를 전달할 때는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을지라도 제가 설명을 해줬으면 알아는 들어야 할 거 아닌가요? 최소한 어머니랑 다시 이야기해보겠다는 소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너무 뻔뻔했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랑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연애하는 동안 제 앞에서 좋은 사람인 척 쇼를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희 부모님께도 문제의 혼수 리스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빠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부터 항상 하신 말씀이 결혼할 사이에 계산기 두드리는 거 좋은 거 아니라고, 능력되는 쪽에서 좀 더 하면 되는 거라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십니다.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요. 그런 아빠도 제가 예비 시댁에서 준 혼수 리스트라며 그 종이 쪼가리를 전달해드리자 뭐 이런 대먹지 못한 집안이 다 있냐고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한숨을 내쉬더니 딱 봐도 결혼하면 고생할 게 보인다며 이 결혼 꼭 해야겠냐고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하루를 꼬박 고민한 끝에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차피 집도 반반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니 혼수도 그냥 반반하자고요. 이때까지도 파혼보다는 서로 잘 조율해서 결혼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잘못이 아니어도 일단 파혼했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말이 나올 게 뻔했으니까요. 이미 식장이며 큼직한 것들은 계약도 해둔 상태였기에 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 흐른 뒤 남자친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혼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1,500 전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반하자고 하면 그냥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혼수 리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정말 다 필요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자기도 대충 훑어봤다면서 어머니랑 이모가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냐며 다 필요한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본가에도 에어컨이나 홈시어터, 에스프레소 머신 이런 거 없지 않냐고, 냉장고도 아직 일문형이지 않냐고 하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서 우리 집 무시하는 거냐고 본론만 말하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어머님이 적어주신 물건들 내가 다 찾아봤다고 그랬습니다. 이모님 전세집이 22평인데 적어주신 가전가구는 다 최신식의 초대형이더라고. 알고 있냐고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우리 둘이 이제 시작하는 부부인데 양문형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까지 왜 필요한 거며, 빌라에 방이 2개인데 에어컨을 벽걸이 2개의 스탠드까지 3개씩 달 이유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니 남자친구가 할 말이 있으면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 정도 눈치도 없는 인간인가 싶고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혼수 다 집어넣으려면 집이 30평대는 돼야 할 것 같으니 빌라든 아파트든 그 정도 평수로 대출 없이 집 한 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도 집을 살 수 있으면 진작에 사지 않았겠냐며 지금 장난하냐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싫으면 제가 아파트를 해갈 테니 오빠가 이 혼수 리스트대로 혼수를 채워오고 예단으로 집값의 10%를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가 말했던 1,500을 들먹이며 그 돈으로 이 리스트에 있는 물건들을 다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말귀도 못 알아먹고 헛소리를 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에게 제가 1,500을 예산으로 잡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택도 없는 리스트를 주셔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도 아차 싶었는지 자기가 이쪽으론 문외한이라 그렇다며 잘 몰라서 그런 거래요. 저도 이때쯤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가전은 다 삐까뻔쩍하게 신상으로 채우면서 가구도 싸구려로 하면 이상하니까 아예 가구까지 전부 싹 다 최고급으로 맞춰 오라고 했습니다. 혼수는 넉넉하게 5천이면 될 것 같다고 5천을 준비하라고 했더니 그럼 빌라에 전세 들어가려고 받으려 했던 대출 3천으로 혼수하면 되겠다고 답을 찾은 것 마냥 굴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설명하기도 지치고 피곤해서 화도 안 나더군요. 그냥 빨리 전화를 끊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 대출은 혼자 갚을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더 많이 갚지 않겠냐고 그럽니다.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쨌든 나도 갚아야 된다는 소리 아니냐니까 어차피 한 집에서 같이 쓰고 살 건데 억울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헛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저보고는 전부 적힌 대로 사오라더니 제가 집 해올 테니 혼수는 자기 보고 사오라니까 대출받아서 사자고 하는 건 너무 도둑놈 신부 아닌가요? 이쯤 되니까 제 돈으로 혼수해오는 건 당연한 거고 자기 돈 쓰자니 아깝다고 못 알아듣는 척 연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이 감정적인 소모전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그냥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전세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이모님에게 넘어가 있었지만 그건 다행히도 남자친구의 돈이었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신혼여행, 식장, 예물 등이 가계약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계약금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들릴 만큼 남자친구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그깟 혼수 좀 해오랬다고 파혼 소리까지 하냐면서 너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깟 혼수냐고 그럼 그깟 혼수 반반하자니까 싫어서 파혼 소리까지 나오게 한 오빠는 뭐 대단한 거 같냐고 싸붙였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어머님이랑 이야기해보고 연락 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때는 마음이 다 식어버린 상태라 상의를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난 이제 결혼할 생각 없다고 말하곤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진짜로 어머니랑 상의를 한 건지 새벽 2시에 전화가 왔는데 남자친구도 아닌 어머님이었어요. 어차피 저도 화가 나서 잠은 안 자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새벽 2시에 전화를 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정말 어디까지 무례할 수 있는지 궁금해져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으니 어머님께서 다짜고짜 저를 교육시켜야겠다며 저희 카페로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는 제 일터이기 때문에 안 되니 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일륜지대사를 앞두고 그깟 카페가 중요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안 할 결혼 마무리 짓는 것 때문에 제 사업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저를 만나실 거면 어디로 오시라고 아예 시간하고 장소를 제가 정해서 통보해드리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질질 끌고 싶지도 않고 이런 불편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싫었습니다. 이미 남자친구든 어머님이든 뭐 어떻게 나오든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저 혼자 식장, 신혼여행 등 위약금 물고 예물 가계약도 전부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 계좌로 환불받은 금액의 절반을 보내버렸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보냈더니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바로 걸려오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그냥 한 말이라고 정말 파혼할 거라곤 생각을 안 했는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제정신이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심때 카페로 찾아오겠다고 하길래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바쁘니까 봐야겠으면 내일 모레 어머님하고 만나기로 했으니 그때 어머님까지 모시고 한 번에 보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을 만나기로 한 당일 약속 장소에 나가니 남자친구하고 어머님뿐만 아니라 이모님까지 다 같이 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잠깐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차라리 한꺼번에 상대하고 깔끔하게 끝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기 무섭게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바로 본론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저더러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며 당신과 이모님이 하루 종일 발품 팔아가며 고른 거라고 이보다 괜찮은 건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가전이라는 게 한 번 사면 10년은 좋게 쓰고 기왕이면 비싼 돈 주고 사는 거 좋은 거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애 낳고 나면 살림도 커지고 이사도 가야 할 테니까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고르신 거라고요. 저도 이제 하고 싶은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이 보내주신 혼수 리스트에 저희가 쓸만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요. 지금 당장 집도 빌라에 전세고 거기에 빚까지 안고 시작하는 마당에 10년 후까지 내다보며 사치스럽게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혼수에 이 정도 쓸 돈이 있었으면 차라리 대출을 안 받고 집 구하는데 돈을 더 썼을 거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발품을 파셨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그저 그 매장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큰 걸 고르신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고른 혼수 리스트가 마음에 안 드냐며 그럼 예단만 보내고 저희 살림은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거기다 덧붙이시기를 당신은 예단을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주변 사람들 눈이 있으니 그 정도는 하는 게 저한테 좋을 거라 하시더군요. 처음에 서로 약속했던 대로 제가 알아서 혼수하게 내버려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자꾸 예단에 집착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눈은 신경 쓰이시고 제가 남자친구와 어머님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는 신경이 안 쓰이시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도 5천, 저도 5천 내고 거기다 대출까지 같이 갚아야 하는 상황에 왜 저에게 이런 초호화 혼수를 바라시는 거냐고 따져 물었고요. 게다가 예단까지 보내가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니까 조금씩 서로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랑 어머님은 같이 나오면서 말도 제대로 안 맞춘 건지 남자친구는 그저 저를 달래려고 예단 안 해도 되고 혼수도 반반하자고 그러면서 집 대출도 자기 혼자 갚을 거니까 마음 풀라는 소리만 계속 하더군요. 그 옆에서 어머님은 예단만 하고 혼수는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러시고 이모님은 전세 계약금은 못 돌려주는 거니까 그냥 좋게 좋게 같이 대출금 갚아가면서 살라고 그러시고 정말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말들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나마나 한 소리만 되풀이되니까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든 어머님이든 약이라도 오르라는 심정으로 사실 내 앞으로 아파트도 한 채 있어서 오빠가 혼수해오겠다고 했으면 그냥 참고 결혼했을 수도 있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솔직히 있는 척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정말 조심했는데 나를 진짜 호구로 보나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보아하니 어머님은 저희 집을 무슨 돈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럴 마음이 싹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남자친구가 아파트 한 채를 대출 없이 사온다고 해도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의미 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한테 이제 그만 연락하라고 최소한 우리 욕은 하지 말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그새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저희 아빠가 그 전화를 받으셨고 그댁 아드님은 저희 딸이 큰돈 들여 살 만큼 대단한 사람이 못 되니까 마음 접으시라고 하셨답니다. 그쪽 입맛에 맞는 여자로 찾으시라고 했대요. 더 웃긴 건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정말 제 앞으로 아파트가 있냐고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맞다고 그게 지금 올라서 얼마라고 콕 집어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계속 저에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는데 그럴수록 제 결심은 확고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하루 종일 전화하고 집 앞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결국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전화번호 바꿔버린다고 했더니 전화는 안 오네요. 어머님도 결혼할 사이에 왜 집 있는 거는 숨겼냐며 그걸 알았으면 혼수는 당연히 자신이 해줬을 거라며 거짓말한 저도 잘한 건 없으니 이쯤에서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러시더군요. 결국 저희 엄마까지 나서서 한 번만 더 이렇게 불편하게 연락해오시면 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셨고 그제서야 좀 잠잠해졌습니다. 아무튼 언제까지 이렇게 피곤하게 쫓아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죽어도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당분간은 그냥 일에 집중하면서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려고요. 비록 파혼한 건 속상한 일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 다 한 것 같아서 미련이나 후회는 없어요. 지금은 한결 마음도 누그러져서 그냥 남자친구도 알아서 잘 살고
저도 잘 살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